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는 친정. 저희 친정은 저를 약간 미친 여자로 생각합니다. 저 외에 다른 식구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늘 저 혼자 화냈고 신경질 부리고 피해 망상에 빠져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정말 친정 가서 제가 그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으면 제 신랑한테 아빠, 엄마, 남동생 할 것 없이 제 성격이 저 모양인데 자네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댑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그냥 투닥거리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면서 친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결혼한 여자, 저와는 완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갈수록 의아하답니다. 내 와이프가 그렇게 화를 냈다고? 당신은 이렇게 예의 없이 굴었다고? 저랑 17년째 보고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다 결혼해서 자주 부부동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부부동반으로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는 버릇없는 사람이고 내가 주변 사람 생각할 줄도 모르는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면이 있고 성격이 과장이 심해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할 때도 있고 돈에 환장해서 베풀 줄도 모르고 돈만 문제에 끼면 치사하게 굴기가 이를 데가 없고 게으르고 자기 고집만 강하고 폭력적이고 쌈딱이고 그래? 친정에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며 신랑한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친구들이 단순히 저 기분 좋으라고 아냐 그렇지 않아 라고 한 게 아니라 엥? 누가? 네가?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식당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안 먹고 나와서 다시는 안 가지 컴플레인 걸지도 않고 혼자 택시 탔다가 여자 혼자 탔다고 반말해대고 아니 꼽게 구는 택시기사를 만나도 그냥 단답형으로 대화하기 싫다는 뉘앙스만 풍기고 목적지까지 말 안하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신랑이랑 다툴 때도 할 말을 다 하긴 하지만 제가 너무 화가 치밀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전에 심장이 뛰고 숨 가빠서 목소리랑 손발부터 떨리니 제대로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싸울 일을 애초에 잘 안 만드는 편이고요.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피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와 친정에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신용불량자여서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고 계실 때 아무렇지 않게 현금 서비스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못 쓰도록 막아버린 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건가요? 중학교 때 상을 타오던 뭐 하던 관심도 없다가 급식비 밀렸다는 말에만 반응해서 나랑 할 얘기는 돈 얘기 말고는 없냐고 했더니 응 이라고 해서 너무 상처받은 마음에 밥 한 끼 안 먹고 좀 물었던 게 그렇게 과장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만든 건가요? 대학 가서 용돈 받을 형편이 아니니 집에 손 벌리며 아쉬운 소리 할 일 만들지 말자 싶어서 알바하고 과외하고 근로장학생 하면서 돈 모아서 쓰며 바쁘게 살았던 것이 첫째 딸이 되어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집 밖에 모르는 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살다 폭언에 폭력에 차별에 감정 쓰레기통으로는 더는 못 지낼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존중 없이는 이 집에서 살 수 없고 부모님도 제게 진짜 떨어져 살기 아쉬울 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이렇게 대하진 않을 테니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 가게, 카드 모두 해지하시라. 6개월 드리겠다. 라고 했던 게 부모 존중 못하고 본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야 할 일이었을까요? 여기까지 보시면 저 정도의 친정인데 결혼하고도 왕래를 왜 하고 살았냐 하실 겁니다. 제가 취직을 하고 좀 떨어져 지내면서 사이가 괜찮아졌었습니다. 좋아진 건 아니고 그냥 가끔 보는 거니까 버틸만 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던 가게나 카드를 다 정리하고 나니 감정이 더 깊어질 사건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물론 제 돈으로 다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주는 것 같은 기분에 한동안은 그래도 부모인가 보다 가족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또 이 모양이네요. 11월 초에 친정아버지 생신이어서 친정에 갔었는데 또 저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이런 거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야 한다는 거 신랑이 알고 있어서 집사람이 저한테 절대 나쁘게 하지 않는다. 마음이 여리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약해서 힘들어한다.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냥 딴 사람 이야기 같다. 저희 부부 사이가 걱정돼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일은 이제껏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으니 걱정 마시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친정에 전화드린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김장한다고 했을 때도 김치 얻어먹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는 저희가 따로 조금 담아 먹고요. 동생이 직장 잃었다고 와서 위로도 좀 해주고 용돈도 좀 주고 술도 사주고 해라 전화 왔는데 신랑이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니 그럼 용돈이라도 보내라. 그래서 그냥 퇴직금 있겠지 하고 연락 안 받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정말 친정하고 연 끊고 살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저한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가 참다 화내고 포기하고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상한 게 없고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단지 걱정이 되는 건,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 마음의 대비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친정과 연 끊고 사니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하는 현실적인 조언들, 막상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문제에 직면하면 또 인연을 이어갈까봐 그렇습니다. 지인들한테는 아예 연 끊겠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이런 소리 할까봐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의 경험을 들어보니 3년째 연 끊고 살고 있는데 한평생 살아온 세월보다 마음이 평온하다고 합니다. 연을 끊을 때는 먼저 남편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고 나면 내 삶이 편해지면서 조금씩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질 겁니다. 이때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천륜인데 이런 얘기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거나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